안녕하세요. 연문 첨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저희는 대학에서 중국 문자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입니다. 한자를 전공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한자의 원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의 의미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강의명이 연문천자문인데요. 눈치채셨겠지만 그 이름은 저희의 성씨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왠지 기억이 쉬울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천자문을 교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염정선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원래 천자문은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에 양나라 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중사에게 짓도록 명한 한자 교재 학습서입니다. 근데 중사는 1000개의 한자를 이용해서 한 글자도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전체가 뜻을 이루는 문장으로 완성했습니다. 아유, 말이 그렇지. 네. 1000개의 한자가 하나도 겹치지 않으면서 의미가 되는 문장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사가 하도 고생스러워서 그 천자문이라고 하는 문장을 완성하고 나서 머리가 하얗게 갑자기 세워버렸다 그래서 천자문의 별명이 흰백자 머리숫자 그럴 문자 백수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늙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근데 이 중사가 만든 천자문은 이제 전적으로 중사 개인의 창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고래로부터 내려왔던 한자 교재 학습서들을 많이 참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또 그의 시대까지 내려오는 중국의 역사나 사상이나 문화가 한자에 담기도록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이제 참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자문 속에는 중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전통적인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곳에 담긴 사상과 문화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지만 저희는 이제 문자 연구자니까 문자를 중심으로 천자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기본이 되는 한자들이 그래도 망라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자의 구조나 변화 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나라 때 만들어진 설문해자라고 하는 자전을 중심으로 또 그것과 함께 고문자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천자문의 문자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이 이제 저희가 한자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될 텐데 제가 설문해자를 전공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공자와 맹자는 들어봤는데 설문해자는 누구냐 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사실 한자를 공부해야 되죠. 설문해자의 자자와 공자매자의 자자가 네. 같은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설문해자가 어떤 책인지는 이제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저희가 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중국의 문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혹은 학습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기본 개념과 용어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준현 선생님께서 먼저 중국의 문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육서론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셨듯이 육서라는 것은 한자를 만든 6가지 원리로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것을 말합니다. 상형이라는 것은 사물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글자로 표현한 것으로 사람 인이나 나무 목자 이런 글자들을 이제 상형자라고 할 수 있고요. 지사라고 하는 것은 실물이 없는 것들 또는 실물이 있지만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부호의 형식으로 만든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선 위에 점을 하나 찍어서 윗상자를 만든다든지 칼, 도자에 칼날 부분에 점을 찍어서 표현하기 어려운 칼날 인자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지사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상형과 지사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글자를 만든 이후에는 두 글자를 합쳐서 새롭게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회의와 형성입니다. 네. 글자들을 그렇게 이제 합했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어떤 낱개 글자가 다른 글자의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그렇죠. 뜻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네. 부분으로 들어간 한자를 우리가 편방이라고 합니다. 편방과 편방이 결합된 형태가 이제 회의와 형성인데 두 개의 편방을 의미적으로 결합시킨 것이 회의고 하나의 편방은 의미를, 하나의 편방은 발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결합시킨 것을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람인이라는 상형자와 나무 목자 상형자가 합쳐지면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쉬다라는 새로운 의미의 휴자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회의이고 그 다음에 물수자의 상형자 물수자와 나무 목자를 더해서 목욕할 목자를 만들면 물수는 넓은 의미에서 이제 물로 목욕을 하니까 의미 부분이 되고 나무 목자는 발음 부분이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형성입니다. 네. 그리고 가차라고 하는 것은 빌렸다는 의미니까요. 기존의 글자 중에서 발음이 같은 글자를 빌려다가 글자를 새로 만들기가 어려울 때 빌려다가 표현하는 방법이고 전주는 설문해자의 정의에 의하면 같은 부수에 속하면서 의미가 유사한 것을 말하는 동의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육서 가운데 그래도 특히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구조로는 상형하고 회의, 형성, 가차 정도가 우리가 문자 설명을 할 때 자주 활용하는 용어가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자의 구조에 네.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자주 이제 한자의 서체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염 선생님께서 좀 한자의 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자가 워낙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조대별로 그 한자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우선 먼저 가장 오래된 글자 자형인 갑골문은 기원전 14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서 주로 은상대에 사용되던 문자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문은 주로 주대의 문자이고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정도에 걸쳐서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금문이라고 하면 쇠금자를 쓰기 때문에 골드, 황금 이런 것들을 그렇죠. 생각하게 요새는. 되는데 예. 주대의 청동기에 새겨진 명문을 금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모든 금속을 금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로 다 지칭을 했기 때문에 금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진한대를 거치면서 이전부터 내려오던 자형들을 쫙 정리했던 서체가 소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전자형은 기원전 3세기서부터 기원은 1세기 정도에까지 정리해서 상당히 유통이 됐고 나중에 청대까지도 사실은 사용되었던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설문해자가 주로 소전자형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소전의 자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로 기원전 3세기서부터 기원 후 3세기 정도에까지 쭉 길게 소전자형을 좀 간략화시켰던 예서가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서에서부터 조금 더 정형화된 해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전까지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상형성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예서부터는 전혀 상형성이 보이지 않고 자형에서 글자의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전과 예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고문자와 금문자라는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소전 이전에 자형들을 고문자라고 부르고 네. 예서 이후의 자형들을 금문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소전 이전의 자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저희 고문자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할 텐데 그러면 갑골문이나 금문 혹은 때로는 전국시대나 춘추시대의 문자 자료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하나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 설문해자라고 하는 자전이에요. 설문해자라고 하는 자전은 사실은 그 후한대의 그 기원 후 1세기경에 만들어진 자전이고 허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이 사람이 근 만여자가 넘어가는 그 소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자신이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고문자형이나 혹은 그 이전의 자형, 주문자형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실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사람이 그 문자의 구조도 설명하고 뜻도 설명하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한자를 익힐 때 가장 먼저 참고해야 되는 그런 자전으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 네. 강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 또 용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천자문을 공부하게 될 텐데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게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천자문은 이제 사실은 4개가 하나의 구를 만들고 또 각각의 구들은 대구의 형식으로 운자를 맞춰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4개의 글자로 끊어진 구를 2개 합친 8글자를 한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글자에 대한 간단한 뜻풀이를 하고 각 글자의 문자의 변화에 대한 설명, 구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문자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구절이 또 뜻을 담고 있는 이만큼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혹시 전고가 되는 문헌이 있다면 같이 소개해드리고 출전을 말씀해 주신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짓고 나서 그 강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강의가 다른 많은 천자문 강의와 조금 다른 것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글자의 원래 모습에 근거해서 문자를 중심으로 이제 풀이를 하고 또 의미 풀이까지 한다. 이런 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구절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하늘천 따지 이거는 누구나 다 들어봤을 법한 글자인데요. 네. 천지현화, 우주홍황 8글자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저희가 하늘과 땅, 우주에 대해서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그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